네, 안녕하세요. 배구두사TV입니다. 오늘은 배구두사 먼데이 세 번째 편인데요. 배구두사 먼데이는 여자 배구가 없는 날인 월요일에 제가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경기 결과들과 그리고 특이사항들, 뭐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부상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오늘처럼 흥국생명이 긴 연승 끝에 이제 패배하는 그런 경기들을 한번 리뷰해보는,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배구두사 먼데이는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이 이제 그림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영상들을 가지고 그냥 쭉 이야기 나레이션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컨텐츠다 보니까 제가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타이틀은 정관장이 보여준 훈국 공략법입니다. 흥국생명이 굉장히 긴 연승 행진을 했고 이제 언제 그 연승이 끝나는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또 관심도 컸는데 결국에는 정관장이 이제 흥국생명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경기 결과뿐 아니라 그 경기 내에서 각각 이슈들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제 주목이 되는 경기였었는데요. 경기 결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발생시키면서 그 패배를 했고 그 뒤이어 벌어진 이제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도 흥국생명이 연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흥국생명은 이제 약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제가 이 타이틀로 이렇게 정관장이 보여준 흥국공략법이라고 하면서 요 위에 이제 투트크에 울고 있는 사진 그리고 여기 이제 다니엘레 코치가 고이진 감독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제 조롱하는 그 사진도 같이 넣어놨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가면서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그 경기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정관장이 흥국생명을 잡을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간단하게 저번 주 경기 결과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저번 주 경기 중에서 첫 번째 경기는 흥국대 정관장이었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오늘 주제를 이제 다루는 그 경기인데요. 정관장이 3대1로 흥국생명을 잡았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기업은행이 GS를 3대1로 잡았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도로공사가 페퍼를 3대2로 잡았고, 금요일에 현대건설이 흥국생명을 3대0으로 잡으면서 흥국생명이 2연패를 만들었고, 그리고 정관장은 GS를 잡으면서 이제 다시 연승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로 어제 페퍼와 기업은행의 경기에서는 기업은행이 3대1로 페퍼저축은행을 잡았습니다. 페퍼는 지금 하위권 중위권 팀과의 경기에서 2연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힘들 것 같고 흥국생명은 지금 2연패를 했지만 앞으로 지금 투투크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뭐 다음 주 전망은 이따가 또 마지막 부분에 다시 좀 얹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순위입니다. 여전히 흥국생명이 1위고요. 뒤이어 현대건설이 있고 정관장, 기업은행, 페퍼, 도공, GS 순입니다. 자, 지금 주목할 거는 흥국생명이 2연패를 2패밖에 안 했는데 사실 승점 차이가 3점밖에 안 나요. 3점이면 한 경기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흥국생명은 비상이 걸렸죠. 게다가 투트크도 한 달 이상 못 나올 예정이라서 용병 없이 지금 흥국생명은 앞으로의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이 아마도 그 3라운드나 4라운드쯤에는 그 자리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또 정관장의 기세도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흥국생명은 좀 비상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4강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 3약 구도에는 페퍼, 도공, GS 이렇게 조금 약간 굳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할 흥국생명 대 정관장의 경기 결과인데요. 자, 정관장이 1세트를 굉장히 어렵게 따냈고 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승부의 분수처가 되었습니다. 요거 1세트를 따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2세트에 그래도 김연경과 투투크와 선수들이 이제 힘을 내서 듀스 끝에 경기를 잡긴 했지만 결국에는 막판에 점점 힘이 빠지면서 정관장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는 경기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이슈들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니엘레 코치가 이 감독 심판 그리고 이제 고이진 감독 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마치 원숭이 그 동물원 원숭이를 쳐다보는 듯한 이런 얄미운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도발을 하고 가는 그 사진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 좀 거의 없죠. 이게 여기가 만약에 아본단자라면 그러려니 해요. 만약에 이 얼굴이 아본단자라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거 코치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었고
이거는 저도 많이 비판을 했고 그 배구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잘못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레 코치는 지금 이제 상벌위원회 회부가 되어 있고 이제 징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요 투투크의 부상이죠. 투투크가 지금 울면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옆에 이고은이 있죠. 투투크가 결국에는 무릎 부상이 도졌습니다. 투투크가 무릎 부상이 원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경미하게 좀 있었어요. 경미하게.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배구 선수들은 다 경미한 부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갖고 있어요. 김연경도 경미한 부상을 갖고 있고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부상을 안고 경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얼마나 잘 관리하면서 유지를 하느냐의 문제지 부상 없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투투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상이 점차 악화된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거는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투투크가 그동안에 자기 리듬의 그런 볼을 계속 그 스파이크를 때린 게 아니라 자기 리듬에 맞지 않는 볼을 계속 때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밸런스에 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이제 부하가 좀 무릎으로 간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이렇게 부상을 당한 과정을 보면 제가 1라운드 때부터 무릎 부상을 당한 선수들은 많아요. 지금 실바는 오히려 투투크보다도 더 큰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실바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죠. 작년에 더 큰 무릎 수술을 하고 경기를 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투크가 원래 무릎 부상을 가지고 했는데 왜 흥국생명이 이 선수를 뽑았냐가 아니라 충분히 투투크의 관리와 유지를 해줬냐의 그 관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투투크가 지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흥국생명이 앞으로 용병 없이 게임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그 배구조사 먼데이 첫 번째 편을 흥국생명 편으로 했거든요. 흥국생명 왜 이렇게 강한가? 흥국생명 연승의 이유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강점과 약점을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강점은 이제 김연경의 존재라고 했고 이제 이때까지 정윤주가 굉장히 성장한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높이와 기동력이 다 받쳐진 토탈 배구로 한다. 그리고 상황별 분석력 좋다. 이런 걸 강점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약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흥국생명이 약점이 없는 팀이 전혀 아니거든요. 흥국생명의 약점 정윤주와 이고은의 전위 높이, 선수들의 체력 부상 위험 이게 이제 터진 거죠. 이제 투투크에서도 터졌고 신현경에서도 터졌고 그리고 언젠가 나올 리스크들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뭐를 했죠? 이고은의 토스 범실, 신현경의 리시브 불안, 정윤주의 리시브 불안, 그리고 김수지의 그 범실 뭐 이런 것들을 쟁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요 리스크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방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나왔죠. 네, 이게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한 시즌은 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정관장이 흥국생명을 잡았는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정관장이 흥국을 잡은 방법은요. 첫 번째 서브 공략입니다. 예측을 벗어난 목적타였어요. 여기에 주요 지분을 하는 선수는 이제 염혜선이었습니다. 염혜선의 서브가 아주 중점적으로 이 서브 공략을 대표해 줍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 시 사이드를 철저하게 피하는 공격 전술을 보여줬습니다. 왜냐면 흥국의 장점은 뭐예요? 블로킹이잖아요. 블로킹 현재 1위 팀이고 김연경과 투투크의 양쪽 그 기둥이 높다는 점이 흥국의 강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 시에 직선으로 때리는 선택은 가장 안 좋은 선택이죠. 왜 굳이 190 이상인 김연경과 투투크를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미들로 볼을 빼고 그리고 만약에 사이드에서 오픈을 때려야 된다면 최대한 대각으로 때리고 그 전술이 잘 먹힌 겁니다.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자 1세트 시작입니다. 염혜선의 서브고요. 염혜선의 서브로 이제 1세트를 시작하는데 염혜선의 서브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김연경 쪽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김연경을 공략하는 팀은 많이 없어요. 근데 첫 번째부터 지금 김연경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염혜선은 서브 전략을 좀 가지고 나왔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자 백토스가 흔들려서 투투크가 좀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공격 범실을 했죠. 이거는 토스 범실이죠. 공격 범실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고은의 백토스는 여전히 불안하고 투투크는 공격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블록 막혔고 서브 공략이 됐고 리스크가 유도됐고 공격방 그리고 이제 방향이 공략되는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신현경 쪽으로 갔고요. 자 투투크가 여기서도 유효 블록 당했고요. 자 김연경 쪽으로 갔는데 스텝이 안 밟고 지금 토스가 짧으니까 김연경 제대로 못 때렸죠. 자 여기서 메가 어디로 때릴까요? 대각으로 때리죠. 이게 이제 공격 방향을 제대로 이제 그 연구를 하고 나왔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자 이 각도로는 잘 안 보이죠. 자 이거 슬로우로 한번 이 각도죠. 자 여기서 김연경이 직선에 있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공격 방향을 그 설정을 잘해야 된다. 직선 피해야 된다고 했죠. 메가는 가뜩이나 김연경한테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는 철저하게 김연경을 피해서 대각으로 때리죠. 이러니까 메가가 이날 잘한 거예요. 자 두번째 염혜선의 서브죠. 자 이번엔 정윤주 쪽으로 갔습니다. 자 지금도 토스가 조금 자 볼이 살지를 못했죠. 볼 끝이. 자 이거는 수비가 됐고요. 자 여기서 김연경 또 제대로 스텝을 못해서 이렇게 블록을 당하죠. 지금도 이제 토스가 너무 짧고 그 높이도 낮으니까 김연경이 스텝 자체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고은의 토스 범실이 계속 유발이 되는 겁니다. 김연경이 이렇게 매달려서 제자리에서 도움닫기도 못하고 때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부키리치의 서브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시죠. 부키. 지금 이 정관장의 선수들은 각자 내가 누구를 때려야 되겠다를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염혜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유동적으로 선택을 해요. 김연경 아니면 정윤주. 염혜선은 서브의 그 거리 조절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염혜선은 자기가 이제 눈치껏 지금 정윤주가 조금 불안하다 아니면 김연경이 좀 불안하다 그거를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합니다. 근데 부키 같은 경우는 서브가 어때요? 강한 서브죠. 부키는 짧은 서브보다는 강하고 긴 서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경보다는 누구를 공략해요? 다른 선수를 공략합니다. 정윤주나 신현경을 공략해요. 부키는. 자 이렇게 자 서브 득점이 됐죠. 정윤주랑 신현경 사이를 공략해서 이거는 뭐 정윤주가 봤던 신현경이 봤던 상관이 없어요. 부키는 어차피 서브 정확도보다는 강한 서브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리시브를 흔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김연경한테만 안 가면 됩니다. 사실 부키는. 자 그리고 정우영의 서브 공략 한번 보세요. 자 정우영은 대각으로 해가지고 사이드 쪽 정윤주를 터뜨립니다. 정우영 같은 경우는 서브 스타일이 어때요? 굉장히 느린 서브죠. 약간 그 플로터 서브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우영은 그리고 서브 정확도가 그렇게까지 자신이 없다 보니까 딱 목표는 하나예요. 정윤주. 미들 블로커들은 대부분 그 서브가 그렇게까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혜선처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서브를 하기는 어렵고 딱 그냥 한 명 정하고 나옵니다. 보통. 오늘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정호영이나 박은지는 정윤주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생각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호영이 지금 정윤주를 리시브로 흔들었죠. 자 이렇게 3단 넘어갔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메가 자 연타 자 메가가 연타로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두 개의 이제 공략법을 1번, 2번으로 보여드린 것에서 공격 방향 공략 자 이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을. 자 여기서 파이프 자 여기서 파이프 선택이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사실 원래 이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이드 쪽으로 볼이 많이 가지 파이프 쪽으로 볼이 많이 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염혜선이 왜 파이프를 넣었을까요? 이 부키리치를 중앙에서 피치랑 1대1을 만들어준다면 부키리치가 충분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이가 표승주거든요. 지금 전이가 표승주고 이제 라이트 백어택이 메가예요. 그래서 표승주한테 공략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피치랑 부키 너 1대1 해라 이겁니다. 미들에서 이렇게 1대1 만들어주면 부키가 못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사이드에 공간이 많이 나니까. 이거 못 빼는 거는 이거는 그 적급 선수나 이거 못 빼는 거지. 부키는 충분히 빼자 사이드로. 공격 방향을 이렇게 지금 인지를 하고 나온 거고요. 자 지금 박은진 서브인데요. 자 박은진 서브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시죠. 자 박은진은 지금 짧은 서브로 공략했습니다. 박은진은 김수지를 터뜨렸어요. 자 지금 원래 박은진은
원래 박은진 같은 경우에는 정윤주 공략이 좀 많았는데 이 장면은 김수지를 공략한 장면이었습니다. 박은진이 서브가 이제 정우영과 마찬가지로 약간 플로터성인데 좀 짧게 들어가다 보니까 김수지가 커트를 했고, 김수지가 커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이 예쁘게 안 오겠죠. 그런 약점도 이제 보여준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화면은 자 3인 블로킹이죠. 자, 부키리치가 3인 블로킹에 막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3인 블로킹을 한다고 해서 완벽한 작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3인 블로킹이 3인 블로킹을 되게 흥국생명의 강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그게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쪽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부키리치가 아마 이런 3인 블로킹을 많이 맞닥뜨린다면 이 연타를 넣는 순간도 분명히 앞으로 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 강타가 아니라 어차피 이거 하이볼이었잖아요. 부키리치한테 오는 볼이 어차피 하이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부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시야가 넓어진다면 3인 붙었네? 그러면 바로 어디? 4번 자리에 비겠구나. 연타 페이크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신현경이 여기까지 못 잡아요. 여기에다만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3인 블로킹의 약점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반대로. 지금은 막혔지만. 자, 메가의 공격 방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자 뒤쪽으로 갔고, 자 메가가 어디로 때려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때려요? 메가가 한번 보시죠. 슬로우로. 지금 각도에선 잘 안 보이니까. 자, 김연경을 피해라고 했죠. 피하라고. 자, 직선으로 때리죠. 왜? 김연경이 자꾸 메가가 앞선 세트에서 자꾸 대각으로 때리니까 지금 약간 왼쪽으로 옮긴 거예요. 자리를, 블로킹 위치를 대각 잡으려고. 메가가 자꾸 대각으로 볼을 빠뜨리니까, 볼을 빼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메가가 어떻게 때려요? 또 김연경 또 여기로 이동한 거 보고 직선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김연경을 피했기 때문에 메가가 이날 거의 MVP급 활약을 할 수 있던 거고요. 자, 염혜선의 서브 공략. 자, 김연경을 터뜨렸어요. 자, 김연경을 터뜨렸고, 자 스텝까지 조금 지금 매끄럽지 않으면서 유효블록 만들었고요. 다시 메가 대각.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보면 굉장히 전략이 제대로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염혜선의 서브 공략. 김연경을 노릴 줄 몰랐죠. 김연경도 지금 자세가 높아요. 팔의 자세가. 팔이 거의 어깨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면은 정확한 리시브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자, 여기서 리시브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 하이볼을 김연경이 잡기가 어렵고, 자, 유브로 만들었고, 여기서 메가가 대각으로, 네, 김연경을 또 피해서 대각으로 때려버리죠.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지금 3인 블로킹 됐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 대각으로 때리기 어려우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타 넣으면 끝나요. 어차피 여기 뉴케어 부분에만 연타 들어가면요 못 잡아요. 어차피. 자, 이번에 또 이제 염혜선이 어디로 서브를 넣나요? 이번에는 또 정윤주 쪽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심을 할 수가 없어. 김연경한테 갈지 정윤주한테 갈지. 왜? 염혜선은 서브의 방향을 본인이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노련하기도 하고. 자, 이번에는 정윤주 쪽으로 넣었고요. 자, 리시브 흔들렸고요. 자, 그냥 3단 넘어가죠. 자, 메가 어디로 때려요? 이번엔 대각으로. 또 김연경 또 자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또 대각으로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메가가 철저하게 김연경을 피하는 모습이죠. 철저하게. 예, 그냥 그 대각으로 때려버리잖아요. 자, 김연경이 리시브 받았고, 자, 이 장면 뭐야? 조금 잘렸는데 여기서도 염혜선 서브였는데 김연경이 리시브 터진 거예요. 자, 뒤쪽으로. 자, 투투크. 자, 여기서 너브 토스 범실이죠, 이것도. 자, 미들 1대1 싸움. 자, 정호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장면도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 피치랑 1대1을 만들어주면요 그렇게 어려운 승부는 아니에요. 이게 그 흥국생명은 사이드 블로커들이 강한 거지 이 미들 블로커들이 강한 건 아니거든요. 피치랑 김수지가. 그렇다 보니까 1대1만 만들어준다면 정우영도 충분히 득점하고도 남아요. 이거는 다른 팀도 미들을 그래서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흥국 상대할 때. 왜? 오픈 싸움으로 가면 어렵죠. 당연히 김연경이랑 투투크가 있는데. 그런데 미들 싸움으로 가면 할만하잖아요. 피치 김수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우영도 공격 성공이 되죠. 자, 염혜선의 서브 또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는 또 김연경이에요. 김연경이 스텝을 흔들었죠. 자, 도움 닫기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때리니까 유효블록 나왔고, 자, 부키가 마무리.
김연경을 계속 흔들려요. 계속 흔들어요. 염혜선이 지금도 흔들었죠. 김연경을. 그러니까 이게 김연경이 흔들리는구나. 염혜선이 김연경도 넣어줘, 김연경도 이제 넣고 정윤주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 김연경한테 넣어봤는데 김연경이 흔들리네. 뭔가 이렇게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나고 스탯도 제대로 못 잡고 이거 김연경 공략해야 되겠다. 이게 염혜선이 딱 제대로 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연경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계속 사냥개처럼 이제 물고 안 노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여기서 김연경이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볼 때려서 또 범실됐고요. 자, 또 김연경한테 갑니다. 또 김연경. 자, 김연경 또 리시브 했죠? 자, 이번에는 다시 김연경. 자, 근데 수비가 됐어요. 김연경도 좀 힘이 빠진 모습이죠. 자, 여기서 유브로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백토스. 자, 투투크 매달려서 때리면서 지금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이 장면이 굉장히 이번 시즌에 많이 나온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근데 그동안에 가려졌죠. 그동안에 흥국생명이 연승을 하면서 이고은의 토스 범실이 굉장히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부상이 좀 유발된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투투크는 이고은의 토스를 굉장히 어려운 볼을 처리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나마 투투크가 미팅 테크닉이 좋다 보니까 연타나 페이크로 그 어려운 볼을 잡아가지고 꾸역꾸역 득점을 내줬지만 투투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부상을 딱 그 유발한 상황도 여기서도 어때요? 완전 매달려서 때리는 거예요. 이거 볼이 지금 몸의 앞쪽으로 형성되지 않고 뒤쪽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서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잡아서 때리면요, 착지도요 앞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못하고요 위에서 아래 착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허리랑 무릎에 부하가 제대로 오죠. 앞쪽으로 넘어지면 그나마 그 무릎에 받는 과부하가 조금 그 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떨어지면 무릎이랑 허리에 데미지가 이건 100%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많을수록 이 무릎이 점점 그 리스크에 빠지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으로.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완전 주저앉아 버렸죠. 일자로 지금 착지하다가. 그리고 이제 무릎 만집니다. 이제 부상을 당한 겁니다. 투투크가. 저런 어려운 볼을 계속 때렸기 때문에 저 부상이 유발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투투크는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걸음걸이가 지금 완전 맞습니다. 자, 눈물을 흘리는 투투크고요. 염에서는 계속 김연경만 팝니다. 김연경만 파요. 그러니까 김연경도 이렇게 막히죠. 이제 체력도 빠지고 이제 멘탈도 흔들리는 거예요. 김연경도. 이게 계속 나한테만 서브가 오는데 내가 그거를 완벽하게 못 잡다 보니까 이제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김연경도.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죠. 자, 제가 앞서 이렇게 잡은 방법을 간단하게 그냥 두 개로 딱 나눠보면 오늘 제가 이 영상으로 보여드린 내용이 무슨 말인지 딱 그 정리가 되실 거예요. 확실히 정관장이 그 흥국생명 공략을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고이진 감독이 경기 잘 짜고 나왔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앞으로 흥국생명은 이제 그 리스크들이 점차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관장의 경기를 통해서 다른 팀들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아마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파악을 분석을 하고 올 거기 때문에 흥국생명이 앞으로도 또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볼 때. 게다가 또 투투크까지 없으면 전위의 높이도 낮잖아요. 정윤주, 이고은 쪽이 전위가 굉장히 크게 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흥국생명은 좀 어려운 시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흥국생명 그리고 정관장 경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정관장이 흥국생명을 잡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일정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주 일정은요, 화요일에 도공대 흥국생명. 이 경기가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되게 까다롭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도공은 타나차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팀 분위기도 되게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그 김다은 그 기용 방법을 김종민 감독도 이제는 조금 알아가고 있고요. 그냥 김다은을 이제는 그냥 닭주전 풀주전으로 쓰지는 않아요, 김종민 감독이. 그러다 보니까 도공의 자체적인 리스크도 조금씩은 없어지고 있고, 반면 흥국생명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투투크 빠졌고 김연경 지금 뭔가 부하가 왔고 이고은 토스범실이 이제는 그
보이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이제 투트크 우산으로 가려졌던 그 부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정윤주도 불안하고 신영영도 부상으로 빠졌고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도수빈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 경기도 장담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도공이 승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그리고 수요일 GS 대 현대건설,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현대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GS는 빨리 아시아 쿼터를 데려와야 되는데 이거 다음 주 중에 발표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중에 발표 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페퍼 대 정관장은 이거 페퍼가 정관장 이기기 쉽지 않죠. 정관장이 범실 파티 해주지 않는다면 페퍼가 정관장 이기기 쉽지 않고, 그리고 박정아 이한비로 가면 아예 희망 자체가 없고요. 왜냐면 리시브 받다가 지기 때문에 맨날. 그리고 금요일은 기업은행 대 도로공사, 요거가 좀 재밌을 것 같네요. 요 경기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기업은행 대 도로공사, 요거는 좀 그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은 박빙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토요일 흥국생명 대 GS칼텍스, 이것도 여기 이제 신현경이랑 투투크가 빠진 상태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바 대 김연경의 대결이 될 텐데 이것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이것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페퍼 대 현대건설의 경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 경기는 요렇게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배구도사 먼데이 세 번째 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 도로공사 대 흥국생명 중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슈퍼챗까지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여자배구 올 시즌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